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산모분들이 저한테 와서 최근 들어서는 너무나 우울하다. 애기 놓으신 분들이죠. 너무 우울하고, 우울한 게 정도가 지나쳐서 애기 보기도 싫고, 내가 애기를 어떻게 할까봐 두렵다. 그리고 남편만 쳐다보면 그냥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난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산후우울증은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산후우울증을 크게 나눠서 산후우울감과 산후우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산후우울감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 포스트파tum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후우울증은 포스트파툼 디프레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산후우울감과 우울증은 크게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산후우울감은 분만한 직후에 보통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기 놓고 난 다음에 보통 3일이나 4일 정도쯤에 생겨서 대개는 2주 이내 정도 지나면은 조금 마음이 가라앉고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와 반면에 산후우울증은 보통 아기 놓고 난 다음에 직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4주 정도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증상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본인이 5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산후우울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우울하거나 슬프다. 2번, 거의 모든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상실되었다. 본인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3번, 식욕이나 체중의 현저한 감소나 증가, 또는 4번, 불면증, 과다한 수면, 5번, 정신운동성 초조, 그 다음에 지체, 느린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 평상시보다. 그리고 6번, 현저한 에너지 상실이나 쉽게 피로를 느낀다. 7번, 삶에 대한 무가치감, 무기력감, 부적절한 죄책감. 그리고 8번, 집중력 저하, 우유부단해짐. 그 다음에 9번,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또는 자살사고. 9가지 중에서 5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은 한 번쯤 담당 선생님께 꼭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산후우울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산후우울증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요건 총 10가지인데 이 중에서 9가지 이상이면 산후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번,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심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동요된다. 2번, 쉽게 울적해지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 3번, 모든 일에 관심이 없고 사물에 대한 의욕이 없어진다. 4번, 즐거운 일을 권유받더라도 기분이 나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5번, 원인을 알 수 없이 어딘가 모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 6번, 사소한 일에 울적하고 슬퍼지거나 눈물이 난다. 7번, 주변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언제나 우울한 느낌이다. 8번, 쉽게 기분이 좋거나 나빠지며 안정되지 않는다. 9번, 원인을 알 수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항상 초조하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하는 사소한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느낌이 들어 끙끙 앓는다. 이 10가지 중에서 한 9가지 정도가 자기 일 같다. 이런 분들도 병원에 오셔서 담당 선생님과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산후우울감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까지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산후우울증으로 진단받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1년, 2년,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산후우울증이나 우울감들, 이런 것들이 과연 산모분들한테 얼마 정도 나타나냐 하면 보고자에 따라 틀리지만은 70에서 80% 정도 산후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후우울증도 한 10에서 15% 정도 나타나는 걸로 되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것을 보통은
주변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끙끙 앓고 있죠.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산후우울증이나 우울감 같은 게 나타났을 때 가장 많은 원인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시댁과 남편이죠. 그러니까 시댁에 대한 불만과 남편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산후우울증이 가장 많은 원인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 상태, 체형, 그리고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그 외에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산후우울증이나 우울감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럼 결국은 본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와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지만 본인 스스로 뭔가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 첫 번째가 나 자신이 힘들다라는 것을 주변에 먼저 알려야 됩니다. 그게 담당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친정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시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힘들고 이런 기분도 들고 아기 보기도 뭐 싫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 않고 잘못하면은 나 자신과 아기한테 나쁜 마음, 해코지하는 그런 나쁜 마음 같은 것까지도 든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산후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먼저 하고, 그리고 생체적인 리듬이나 몸 상태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아기 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휴식이 필요한데 사실 육아 때문에 거의 휴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휴식을 얻기 위한 주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최소한 잘 때는 같이 따라서 자고, 그리고 시간이 도저히 없다 하지만은 아기를 좀 맡겨놓고 밖에 나가서 30분, 뭐 4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온다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주변의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앉아 있다든지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필요하냐 하면은 남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동행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동행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남편에게 충분히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 산모분들 중에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자살을 시도했던 몇몇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진 않았지만 사실 그런 그 순간에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 놓고 난 다음에 몸이 힘들고 지치고 잠도 안 오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우울하고 한 그런 감정들이 그냥 당연히 아기를 놓으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보고,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일이 더 크게 확대되거나 또는 간단히 끝날 산후우울감이나 산후우울증이 1년, 2년, 3년 또는 평생을 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 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산모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